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막 답변하시던데 트위치가 뭡니까? 트위치가 그 게임 생중계하는 그 글로벌 CP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로벌 CP사요. 뭐 글로벌 그 저기 콘텐츠 그 제공자들 그게 트위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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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거요 뭐 말씀 아니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위원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망 사용료는 지금 뭐 저 ISP한테 CP들이 지급하는 게 망 사용료 아닙니까? 그럼 해외 CP사와 국내 CP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거야 이제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사 수사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네요. 요즘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 해보시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관련도 전문성 넘는 분들이 지금 다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 거네요.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네요. 참 한심합니다.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다스 수사하신 적 있으시죠? 예. 예, 이때 발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금 회계장부 면밀히 추적했는데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법원은 246억 가량 횡령하고 실소유자였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명백하게 부실 수사인데 왜 이때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봐주기 수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당시 모르셨어요? 그 당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 검사 당시에는 시절에 그 당시에는 정말 전혀 수사를 정말 못하셨네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근데 권익위 원장 하실 발표했습니다. 때 일사천리로 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훈장 받으셨어요? 근정 훈장. 공적조서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 안 봐서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여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에게 수사하시고 나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근정 훈장 수여 받으셨습니다. 훈장 수여 추천한 사람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셀프로 추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자금 수사 봐주기 수사 잘했다고 훈장 주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훈장을 받으신 겁니까? 대선 자금을 수사한 검사가 정권 출범 이후에 2개월 만에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짬짬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근정훈장이라는 게 15년 이상 된 그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것 외에 제가 그 당시 22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누가 봐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매신 거죠. 이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도 가셨고요. 대면 보고도 받으셨고요. 또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참 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 예결 예산은 많이 챙기셨습니까? 제가 아무튼 바쁘셨는데 이 권익위원장 사퇴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6일날 원래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22일에 사직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비공개로.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주랭랑 사퇴하더니 지금 권익위원장마저도 주랭랑 사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공개로 사퇴하셨습니까? 임식을 왜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리라 마라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그래서 나중에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일부러 보도 자료까지 제가 미처 기자들한테 안 알렸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도 자료 배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권익위원장 왜 빠르게 임하시지? 왜 후보자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됐으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되셨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지금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7월 13일 날 신고 접수 받고 나서 조사 착수 4일 만에 하셨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20여일 만에 조사 착수 바로 하셨습니다.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10월 16일 날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접수 사실 보고 받았습니다. 네, 받으셨는데 왜 조사 아직도 2달이 넘었는데 아마 조사 착수도 안 하시나요? 이거 현 정권 인사라서 그렇습니까? 절차대로 하고 있을 아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권익위가 조사 착수하셨잖아요. 심지어 결과 발표 40일 만에 하셨어요. 근데 2달이 지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는 게 결과를 한 달 반 만에 내는 권익위가 왜 2달이 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절차대로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렇게 있을 다르냐고요. 거라고 내로남불입니까?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방통위도 내로남불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 아시죠? 영상 보셨을 텐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12월 19일 날 네, 신고 접수됐고요. 예.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권익이었던데 지금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어 가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태서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 박문진 이사에 대한 이 행정처분하라고 방통위로 이첩하셨었습니다. 11월 21일 날. 그러면 이첩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후보자신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되시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법 규정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방통위 운영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 이 독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장관 후보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인 체제는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심의 의결 또 하실 건가요? 아니,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 사유가 됐고 주랭랑을 쳤는지도 아시는 분이 2인 체제로 의결하실 겁니까?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가지고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이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이 완성되는 것이죠. 법률가인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차관을 하셨어야 자, 방통위원장 하셨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